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큐펄트라고 하는 건데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 중에 하나고요. 간단한 설명은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요. 트러스트에는 당연히 설립자와 트러스티가 있죠. 그리고 베네피셔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립자는 바로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트러스티는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넘겨받게 되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베네피셔리도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트러스트로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이 자산이 트러스트에 있게 한다고 치죠. 그 뒤에 최종적으로는 소유권이 베네피셔리에게 옮겨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러스트 기간인 10년 동안은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내가 그 부동산에 계속해서 전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큐펄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증여 상속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선 내 집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이 자산의 증여 가액을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요, 1,000만 불 자산 가치의 부동산 자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걸 본인 자녀에게 바로 증여한다 그러면 당연히 1,000만 불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부과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큐펄트를 사용을 하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뭐 1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대략 한 740만 불 정도의 증여로 260만 불을 할인받아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현재는요, 1170만 불이니까요. 굉장히 높고 또 한동안 이게 낮아진다, 안 낮아진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최종적으로 바뀌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2021년 11월 초 시점에서요. 바이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본이 지난 한 2주 전 10월 말쯤에 나왔는데요. 금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의는 언제든지 당장 내년 초라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2025년도에는요, 이 법이 폐지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이 지금 1,170만 불에서 500만 불 선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00만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정에서는 특히 이 큐펄트를 활용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더 선명해질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요. 또한 이것도 뭐 추가 증여 상속세 절감일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 같은 얘기 아니냐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굳이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작년, 금년 사이에 이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올랐다는 것들은 아마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 다 체감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자산을요,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하면 계속해서 내가 소유하는 것과 똑같이 누리면서도 증여는 금년에 한 게 되니까 향후에 올라가는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앞서 홍길동 씨 사례를 들었는데 1,000만 불 부동산이요. 만약에 10년 뒤에 1,500만 불이 된다라고 하면 이 큐펄트를 통해서 증여함으로써 1,000만 불이 아니라 아까 한 740만 불 정도로 디스카운트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0만 불 자산이 10년 뒤에 1,500만 불이 되더라도 이미 내가 증여를 완료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 거주지로 사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뒤가 되어서야 그때 증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걸 증여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효용은 똑같은데 증여가액을 1,500만 불에서 뭐 740만 불로 줄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금액이 너무 뭐 1,000만 불에서 커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요 100만 불로 줄어들더라도 똑같은 해석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자산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에셋 프로텍션인데요. 뭐 다른 어떤 취소 불능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은요, 이제 트러스트로 옮겨지면 비록 내가 계속해서 거주지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공식적으로 소유한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 어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리스크에서 내 자산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내 개인적인 자산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큐펄트가 역시 그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큐펄트의 장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짧게 살펴보면요. 첫째, 이 트러스트의 설립 운영 기간에 있어서 최장 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답은 그런 건 없고요. 그러나 길면 길수록 이 증여 가액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할인되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트러스트 기간 도중에 만약에 내가 죽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 상속 대상 자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과세면에서만 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요. 말하자면 내가 이 큐펄트를 설립하지 않았을 상황과 비교하면 더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원래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 상속 대상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irrevocable 트러스트를 취소했을 때, 취소 불능을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반해 큐펄트는 내가 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더 불리해지는 그런 결과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 대상 자산이 추가됨으로 인해 이게 상속세에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리스크는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상속세 금액에 매칭되는 그 수준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해서 그 문제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이 부동산을 트러스트가 소유한 그 기간 중에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괜찮습니다. 팔아도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내가 주 거주지로 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5년 사이에 2년 동안 보유하고 소유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의 경우는 50만 불까지 양도소득세 대상 그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혜택은요. 큐펄트에 내 주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트러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적정 가격의 어떤 렌트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붙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큐펄트가 갖는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내가 보통 직접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해서요. 이 내용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주고 옛날에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나의 사망 시점에 100만 불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이 자산을 내 자식이 상속받을 때에는 이 상속받는 자산의 원가는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로 스텝업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이걸 돌아서서 바로 판다라고 가정하면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원가를 100만 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 만약에 큐펄트로 자산을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식들에게 최종적으로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못 누리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큐펄트가 아니라 계속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득세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이 증여상속세 면에서의 혜택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증여상속세 면에서 큐펄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증여상속세는 우리가 40% 50%인데 양도소득세는 보통 15에서 20%잖아요. 그러니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내가 큐펄트를 써서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서 스텝업 베이시스를 기대하는 게 더 유리할지는 상황에 맞게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 이 부동산 트러스트, 큐펄트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증여가액을 할인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